안녕하세요. 문성 IT의 문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66회, 67회, 68회가 거의 비슷한 패턴의 타임 차트로 출제가 됐는데요. 1번과 2번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1번 문제는 주로 순차 점등이나 순차 소동하고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게 이제 무작위 소동 시점을 찾는 문제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산술 연산을 이용해 카운터와 타이머를 이제 적절히 조합을 하면 풀 수 있고, 또 점등되는 램프는 많지만은 논리 연산으로 풀면은 다 풀리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문제는 쉽게 푸는 과정이나 풀이 과정이 거의 비슷하게 풀릴 수가 있는데, 1번 문제는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풀이가 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잘못 접근하게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풀리기도 하고 오히려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1번 문제의 어떤 일정한 패턴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한번 쭉 수직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그런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전체를 기본적으로 첫째 전제 조건을 그냥 임의로 고정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입력 제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력 조건은 그냥 같다고 고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부분도 좀 어떤 패턴으로 발생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출력 부분도 임의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원래 고정을 시켰다는 말이 여기서 전제 조건을 같은 전제 조건이라고 가정을 하고, 셀렉트 스위치도 같은 셀렉트 스위치가 모든 회차에 동일한 위치에 있고 동일한 순서로 나열이 됐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니까, 코드 컨벤션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는 일단 전제 조건을 달고 주로 이제 입력 제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출력 부분에 집중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66회차의 1번 문제를 보는데요. 66회차는 전반적으로 코드가 패턴이 아주 비슷합니다. 일부 타이머의 시간만 조절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66회차만 내보는 유일하게 동일한 패턴으로 시험이 진행되는, 어찌 보면은 1회차만 1일차를 알았으면은 나머지 2일차, 3일차는 그냥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7회, 68회부터는 이제 양상이 좀 달라지죠. 66회를 먼저 1일차의 1번 문제를 미리 풀어놨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66회차의 1일차는 앞으로 시험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샘플로 보여주는 케이스인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66회차 이전에는 타임 차트가 아니라 플로우 차트가 나왔었죠. 플로우 차트가 갑자기 타임 차트로 바뀌면서 이렇게 문제가 갑자기 변형이 될 때는 문제가 좀 쉬워져요. 근데 동일한 문제가 이제 여러 회차를 진화를 하면서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타임 차트에서, 플로우 차트에서 타임 차트로 진행하면서 문제는 좀 쉬웠다. 한번 보겠습니다. 66회 1일차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인데요. 푸시 버튼 A가 눌러지는 순간부터 5초짜리 타이머가 뜹니다. 그리고 5초라고 주는 이유는 입력 신호를 받고 나서 5초 후에 스톱 버튼이 유효하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입력 이 5초가 경과됐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T0가 ON이 되는 순간이죠. T0가 ON이 되는 상태에서만 푸시버튼 B를 누를 수가 있고요. 푸시버튼 B를 누르면은 여기는 T-OFF로 그 순간에 한번 시그널이 펄스로 뛰니까 T-OFF가 작동을 합니다. 이 시그널을 누르자마자 40부터 39 이렇게 0이 되는 순간까지 숫자가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 이제 점등을 켜면 되는데, 맨 먼저 PLA부터 켜야 되니까 T0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 1부터 바로 타이머 T0가 시작될 때부터
A가 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A가 켜지는 거고요. 점진적으로 쭉쭉쭉 1초 단위로 켜져야 되니까 10일이 되는 순간, 20일이, 30일이, 40일이 되는 순간 쭉 켜지는 거고요. 진행을 쭉 하다가 5초가 경과되고 나서 P1 푸시버튼 B가 눌러지는 순간 오프 시그널이 작동하니까 바로 맨 마지막 PL이 P44 램프부터 꺼져야 되니까 40보다 바로 큰 경우면은 바로 39부터 얘는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9부터. 여기는 켜져야 되는 조건이 40보다 큰 경우에만 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39로 줄어드니까 PL부터 꺼지기 시작합니다. 39, 20, 10, 0, 0보다 큰, 0이 되는 순간까지만 켜지는 거죠. 그래서 40부터 0까지 4초가 경과가 되면 전체가 쭉 순차적으로 꺼지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이거 T-OFF에 대한 타이머 속성만 정확히 이해를 했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걸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렇게 작동하는지. 셀렉트 A가 켜졌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푸시버튼 A를 누르면 점진적으로 켜졌다가 푸시버튼 B를 눌러서 꺼지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작동하면 되겠습니다. 66의 2일차는 굉장히 그 타임 차트로 보면은 복잡하게 보이긴 한데 오히려 1일차 문제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전제 조건 같다고 보고요. 여기에 똑같이 여기도 5초 후에 입력 신호에 대한 제약이 있으니까 5초짜리 타이머를 놓고 푸시버튼 B가 눌러지는 순간에 4초짜리 타이머, 일본하고 그 전제 조건은 그대로 똑같이 써도 되죠. 다만 이 점등되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등되는 순서만 여기에 1, 2, 3, 4, 5 소등되는 순서는 1, 2, 3, 4, 5 이렇게 되는 위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여기에 그 범위만 순서를 바꿔주면 1번 문제하고 아주 똑같은 그냥 거저먹기였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시뮬레이터 돌려보겠습니다. 푸시버튼 A를 누르면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켜져야죠. 2, 3, 4 끄면 제일 먼저 꺼지는 게 1, 2, 3, 4, 5 1, 2, 3, 4, 5 건너뛰면서 1, 3, 4 이렇게 꺼지면 되겠습니다. 66의 3일차 1번 문제도 1일차나 2일차 문제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은 패턴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5초 후에 입력 신호가 유효하다는 룰이 있기 때문에 이 5초짜리 타이머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유효했을 때 5초짜리가 ON이 됐을 때 푸시버튼 B가 눌러지면 똑같이 여기는 2초짜리를 만들면 돼요. 2초짜리. 왜냐하면은 점등이 쌍으로 이루어지게 쌍으로 소등이 되기 때문에 2초짜리가 이루어지면 되고, 여기는 왜 5초가 계속 고정되냐면 여기 5초짜리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등되는 것은 이제 2초만 되죠. 잘 보시면 2초짜리고 그 다음에 그 순서에 맞춰서 소등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동하는지. 꺼지는 것도 같은 쌍으로 뺐죠. 이렇게 꺼지면 되겠습니다. 1, 2, 3일차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정말 그 입력 제어 부분은 아주 하나도 고치지 않고 똑같이 쓸 수도 있고, 여기 타이머에 이 설정값만 바꿔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출력은 위치만 잘 적당히 막아주면은 문제가 똑같은 T1 5초짜리 T1 필요한 설정값이 있는 T-OFF 이 두 개의 문제로 풀면 그냥 거저먹는 시험이었습니다.
67회 차에서는 약간의 변형이 발생을 합니다. 67회 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회 1일차 문제인데요. 이건 66회의 1일차 문제하고 패턴이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딱 달라진 건 뭐냐면, 이 소동 시간은 보장을 하는데, 점등 시간은 보장하지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점등이 진행되고 있을 때 언제든지 소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작위로 소동 시간을, 관리를 하는, 소동 시간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그런 지금 타임 차트로 진화를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죠. 패턴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이제 5초짜리 타이머를 주는데, 우리 66에서는 5초가 경과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 T0가 ON이 된 다음에 이게 PB 푸시 버튼 B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 없어지고 A가 네거티브로 한번 눌렀다 뗀 시그널이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는 언제든지 누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그 예상이 하나 있던 게 램프가 소동되고 있는 동안은 이 스타트 버튼이 눌러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 하나 막아주면 되는 거고요. 램프가 소동됐다는 시그널을 그러니까 T1이 살아있는 동안이죠. 왜냐하면 T1이 오프 시간 타임 오프로 T 오프를 오프 딜레이 타이머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눌러지는 순간에 그 T0가 어디까지 몇 초까지 진행을 했는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무브를 썼다는 거. 무브 눌러지는 순간에 이 T0의 시간을 저장하고 있다가 그 시간만큼만 T 오프를 돌리는, 그 시간만큼만 오프 딜레이 타이머를 돌리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물론 해결 방법은 이번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방법이 가장 어떤 패턴에 맞다고 생각해서 쓴 거니까 다른 방법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셋 처리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타이머가 켜지는 것은 맨 밑에서 켜지니까 온 딜레이 타이머는 숫자가 커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켜야 되는 거고, 오프 딜레이는 맨 위에서부터 거꾸로 켜지니까 숫자가 큰 숫자부터 소동을 시작하니까 여기는 50부터 클 때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그 등호 관계는 66회 차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66회 차하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작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동 신호가 발생하면 바로 꺼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다 떼면 진행하죠. 눌렀다 떼면 진행되는 도중에 바로 끄면은 바로 꺼집니다. 67회 2일차 1번 문제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난이도가 탁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마치 비슷한 문제 패턴인 것처럼 타임 차트가 그려져 있는데,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점등하는 것은 1초 간격이 맞는데, 소등하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소등을 하는데 간격이 0.5초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 간격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기존에 있는 패턴하고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 있어요. 시작을 하고 소등이 될 때는 이 시작을 못 누르도록 막아주는 이 부분은 같고요. 그래서 시작이 눌러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5초짜리 램프가 켜지는 이 부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램프가 켜지고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언제라도 푸시 버튼 B를 눌러서 끄는 여기까지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끄는 순간에 진행되는 그 T0 값에 남은 그 타이머를 어디까지 진행했는가 타이머를 저장하기 위해서 무브하는 여기까지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값을 반으로 나눠주는, 2로 나눠주는 이 부분이 하나 추가가 돼요. 왜냐하면은 1초짜리가 0.5초로 해갖고 반으로 그 시간이 줄거든요.
이 소용되는 시간이 2분의 1로 줄기 때문에 반으로 이제 디바이드라는 산소 연산자를 써가지고 이 값을 좀 나눠줬고요. 또 하나 새로운 온타이머를 지금 씁니다. 과거에는 이 앞전 문제까지는 온타이머 그 다음에 오프타이머를 썼는데 왜 그렇게 썼는지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진행되는 방향이 역방향으로 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프타이머가 유리를 했던 거고, 이 부분은 진행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다시 온타이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M2라는 값을 셋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여기서 저장돼 가지고 2로 나눠준 값으로 타이머를 하나 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타이머는 아직 이 타이머는 지금 죽이는 리셋 신호가 없잖아요. 이 타이머를. 그래서 이 타이머가 계속 돌아요. 돌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타이머를 죽이기 위해서 강제로 죽일 수는 없으니 계속 이 저장된 그 값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까지만 T0 값이다. 계속 강제로 무브를 시키는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왜 계속 그 T0 값 타이머를 켰을 때 타이머를 우리 램프를 켰을 때 시작을 한 첫 번째 시그널에 이 여기다 저장된 램프를 끄라는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저장했던 이 D0 값을 계속 무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돌려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리셋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켰는데요. 두 번째 타이머가 다 돌고 나면 리셋을 하도록 이 리셋 루틴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를 코드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같은 방향으로 온타이머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앞전 시험 문제 풀이까지는 이 부분을 병렬로 나열했어요. 병렬로.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직렬로 나열했다는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을 직렬로 나열했을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직렬로 나열한 이유에 대해서 켜주는 조건과 꺼주는 조건을 동일한 직렬선상에 나열을 했고요. 여기에 직렬에 나열을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0으로 무브하지 않고 같은 그 마지막 시간을 계속 무브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직렬을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점등이 되고 있는 중간에 바로 소동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눌렀다 떼고 바로 바뀌죠. 다시 하겠습니다. 눌렀다 떼면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다음 3일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의 3일차 문제입니다. 67의 3일차 문제는 오히려 문제가 더 쉬워졌어요. 67에는 2일차 문제가 제일 까다로운 문제였고요. 3일차 문제 같은 경우는 푸시 버튼 A를 누르면은 이쪽 방향으로 그 순차 점등을 1초 간격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푸시 버튼 B를 누르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1초 간격의 순차 점등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선입력 우선 회로가 있죠. 최초 입력한 신호가 우선이다. 선입력 우선 회로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푸시 버튼 C를 눌렀을 때만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그 외에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제가 5초짜리가 계속 반복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 풀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일단 푸시 버튼 A가 눌러지면은 M1이 되고,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 물론 네거티브 조건이고요. 눌렀다 뗐을 때 조건이면 M2가 세팅이 되는데, 서로 상호 인터락을 걸어가지고 선입력
출력이 우선이 되도록 해주고요. 그다음에 푸시 버튼 C를 눌렀을 때 이제 리셋 조건을 하나 달아주면 되죠. M101하고 리셋 조건을 동시에 달아주면, 여기서 리셋을 해야 될 조건은 여기서 셋 값을 가지고 있는 M1, M2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M1이 됐을 때 5초짜리가 이렇게 하나 돌면 되고요. M2가 됐을 때 또 다른 타이머로 이 5초짜리가 반복해서 돌다가 리셋이 되기 전까지, M1, M2가 리셋이 되기 전까지 계속 돌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출력만 반대로 해주면 되죠. M1이 됐을 때 출력은 여기서 1부터 10, 11부터 20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출력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고, M2가 됐을 때는 밑에서부터 거꾸로 밑에 PL2부터 D, C, B, A 쪽으로 1초 간격에 점등을 해주는 이런 보니까 이것도 왜 병렬인지 알겠죠. 이 서로 다른 순서의 점등 순서이기 때문에 역순으로 발생하는 점등 순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로 순서가 발생한다는 거. 출력이 직렬로 발생하냐 병렬로 그 출력 조건을 만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패턴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역순으로 발생하니까 병렬로 발생하고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점등과 소등이 되면은 직렬로 조건을 달아야 된다는 이런 패턴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죠. 이렇게 작동하는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회 1일차 1번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그 시사하는 바는 일단 푸시 버튼 C로 가지고 리셋 버튼을 만들었다는 것은 67회 3일차에서 이런 유형을 선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 차수는 다음 회차에 어떤 그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것, 변화의 시점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그 푸시 버튼 A, B만 가지고 제어를 했다가 67회 3일차에 푸시 버튼 C로 그 리셋 버튼을 추가를 했는데, 여기서는 첫날부터 나왔죠.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눌렀던 그 A 버튼과 푸시 버튼 A, B로 가지고 점등과 소등을 하는데 두 개씩 쌍을 이뤄서 하니까 여기 2초짜리 타이머를 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그 소등 시간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나머지 값을 쓰는 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2초짜리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푸시 버튼 B가 눌러지면은 그 푸시 버튼 점등에 진행될 때 썼던 타이머의 값을 10으로 나누면은 D0 값에 몫이 들어가고요, D1 값에 나머지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5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 버튼이 눌러졌다면 10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5가 생겼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그 나머지 값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D1을 제거했다는 것은 여기 이 값의 결과값의 나머지 값을 제거를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T0 값의 나머지 값을 제거를 해버리면 아까 15가 진행이 됐다면 여기 D2는 10만 남는 거죠. 10. 이 10만 가지고 나머지 T5를 돌리기 위한 이 방법입니다. 10만 가지고 T5를 돌리는 거고요.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였고, 여기도 보면은 그 점등과 소등이 역순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병렬 조건으로 그 램프를 켜주는 거고, M1일 때 M2일 때 이 정확히 여기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이거는 온 딜레이
on 딜레이 타이머고 얘는 오프 딜레이 타이머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이 숫자가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꺼졌다 켜리는 거고요. 점등이 진행되고 있을 때 소등 신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꺼지는 것을 이렇게 바로 꺼지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나머지 값을 10으로 나눠서 나머지 값을 제거하는 이 작업을 했다는 거, 그리고 오프 딜레이를 썼다는 거, 그거는 한번, 그리고 역순으로 서로 소등이 되니까 이거는 병렬로 출력이 발생한다는 거, 병렬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2일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 2일차는 또 진화를 합니다. 잘 보면은 90번 C의 셀렉트 스위치가 리셋되는 조건을 계속 이어지면서요. 90번 A로 이런 2초짜리 쌍으로 이루어지는 점등을 시작을 했다가 같은 방향으로 소등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2초 이내에 눌러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점등하라는 이 조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일단 2초짜리 on 타이머를 기동을 하고 푸시버튼 B가 눌러지는 순간에 2초짜리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타이머에 진행 값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타이머가 2초가 됐는지 2초가 안 됐는지 온오프로 결정을 해서 2초가 지났으면 S2, 2초가 지나지 않는 상태는 S3로 일단 S3의 경우수에 2초 이전에 눌러졌을 때의 경우수를 일단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나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2초가 경과되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소등을 하면 되죠. 그래서 M2가 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2초 이상이 어떤 값이 2초 값이 여기 들어와 있을 거고 T on 값으로 정상적으로 T0 여기 무브 됐던 값만 돌리면 되니까 정상적인 타이머를 돌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3일 때만 예상을 돈다. 이 예상을 아주 심플하게 그냥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2초가 지나버리면은 이 정상적인 소등 관계지만 2초 이전에 1초에서 2초 사이에만 벌어지는 경우였으면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장했던 이 D0 값이 1초와 0부터 9 사이에 있느냐, 그 다음에 10부터 19 사이에 있느냐, 이 두 가지 경우만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서 0부터 9 사이에 있는 10보다 작은 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타이머를 더 이상 돌리지 않고 바로 소등을 해버리면 되니까 PLA만 켜졌다는 얘기잖아요. PLA하고 PLE만. 그 다음에 20보다 작은 수, 이미 20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에 M2에 M3로 아예 오지를 않았을 거니까 여기에 걸리는 경우는 11부터 19 사이가 아마 여기에 걸릴 겁니다. 그죠? 10보다 작은 수는 여기에 10보다 19, 10에서 19 사이에 있는 수가 걸릴 때는 그때는 타이머를 1초만 더 지연되는 타이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D0에다 1초짜리 타이머를 하나 집어넣고요. 그래서 그 필요한 타이머를 0초나 1초짜리 타이머를 T2로 돌리고 T2가 완료되면 리셋을 하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푸시버튼 C에 대한 리셋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 이건 같은 방향으로 하니까 같은 방향으로 소등이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직렬로 조건을 물어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T3가 아닐 때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T3만 예외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 부분 T2가 11보다 작은 1초짜리만 이 양쪽에서 한번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초짜리만 한번
T3인 경우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꺼지는 걸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게 제가 최종 결론으로 내린 패턴입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하는지요. 켜고요. 2초가 지나서 끄면 같은 방향으로 꺼지고요. 켰는데 바로 누르면 꺼져야죠. 켰는데 바로 누르면 꺼져야죠.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8회차 마지막 시험이었던 그 3일차 문제 1번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봤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이 방법이 저거는 가장 설명하기도 쉽고 심플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전제 조건이 있고 좀 특징이 있다면은 타임 차트가 상당히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그 타임 차트의 간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시그널이 의미를 갖는지를 유심히 봐야 보이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 구간이 있고 정지 조건을 만드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정지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는 그 위치가 그러니까 이게 1초 간격이니까 이게 3초짜리 사이클을 도는 그 전멸 회로인데 눌렀을 때 여기가 첫 번째 전멸, 두 번째 전멸, 세 번째 전멸, 그러니까 몇 번째 전멸 위치에서 푸시 버튼 B를 눌렀는지 시그널을 저장하고 있다가 그 사이클이 다 끝나고 마지막 3초를 진행하면서 그 눌렀던 다음 차수의 점등을 생략하는 그런 회로를 지금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잘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좀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두 번째 점등 위치에서 꺼졌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가 생략이 되고요. 세 번째도 점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림은 생략이 돼줘야 되고요. 잘못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인 그 첫 번째 점등이 생략을 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에서 푸시 버튼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생략이 되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한 칸씩 뒤로 더해지면서 한 칸씩 더해지면서 점등을 생략하는.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수식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방금 설명드린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그 타이머를 오프 타이머를 쓸 거고요. 오프 딜레이 타이머를 쓸 거고요. 그 오프 딜레이 타이머의 좋은 점이 일단 자기 자신의 유효 시간을 리셋을 하면 조건을 리셋을 하면 그래도 정해진 시간까지 돈다는 거예요. 이 타이머가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좋은 점이 타이머를 끄는 순간부터 자기가 정해진 시간까지 타이머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 유형에 딱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3초짜리를 계속 오프 딜레이 타이머로 반복을 하고요. 그때 눌러졌을 때 시간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때 눌러졌을 때 시간을 저장을 하는 거고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진행을 하죠. 여기가 켜지는 시간이 이제 21과 30이라는 숫자를 지나갈 때고 이 BD가 켜지는 시간이 11과 20, 그다음에 마지막 AE가 켜지는 시간이 1과 10 사이를 타이머가 이 0을 향해서, 그러니까 30에서 0으로 이게 숫자가 떨어지는 과정을 반복을 할 겁니다. 그때 그 타이머를 누르는 이 B 버튼이 발생했을 때 숫자를 이 T0의 숫자를 10으로 나누면 몫이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이 구간일 때는 2가 몫으로 발생하고 이 구간일 때는 1이 이 구간에 푸시 버튼 B를 눌렀다면 0이라는 몫이 발생을 하면은 최소한 어느 구간에서 푸시 버튼 B를 눌렀다는 것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코딩이 되겠습니다. 일단 발생을 하면 이제 M1이라는 오프 딜레이는 꺼버리죠. 끄는데도 오프 딜레이는 끄는 순간
자, 여기를 리셋하는 순간 꺼지죠. 꺼져도 이 3초를 완성하고 꺼지잖아요. 이게 이제 오프 딜레이의 가장 좋은 점이고, 그러고 나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오프 딜레이가 다 끌 때까지 기다렸다가 M2가 켜져 있으면 이 부분을 꼭 추가시켜줘야 되는 게 T0가 오프가 될 때까지, T0 값이 0으로 다 소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T1 타이머 3초짜리를 하나 켠다는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3초짜리가 이제 마지막 그 구간을 3초를 진행하기 위해서 3초짜리가 한 번만 반복이 없습니다. 반복 없습니다. 3초짜리 한 번만 진행을 하고 본인 스스로 이제 벤트를 리셋하는 M2를 리셋해버리는 그런 루틴으로 가는데, 여기 이제 출력을 한번 보면요. 이 부분은 극히 정상적인 그 타이머가 이 구간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 부분이니까, 이게 오프 딜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왜 숫자가 CPLC부터 켜지죠. 그러니까 가장 큰 수부터 켜지고, 그 다음에 BLBD는 그 다음에 11부터 21 구간, 마지막 1부터 10 구간을 A하고 E가 켜지는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게 꺼지고 T1이라는 램프가 켜지는 순간 이것은 이제 T1 on 딜레이 타이머죠. on 딜레이 타이머는 이런 간격으로 켜지는데 언제만 꺼지면 돼요? 같은 간격, on 딜레이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 숫자의 진행 방향이 반대입니다. 제일 먼저 작은 숫자가 먼저 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 11과 20, 그 다음에 21과 30, 이런 오프 딜레이와 온 딜레이의 숫자가 증감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거 보면은 보일 거고요. 언제만 빠지면 돼요? 한 칸 물러서 이제 여기 표시해 놨는데요. 만일에 이 몫이 0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구간이었죠. 그 다음에 2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구간, 2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구간일 때 한 칸씩 뒤로 물러서 그 부분만 켜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몫인 T0가 1이 아닐 때만 켜지면 되고, 얘가 몫이 이 구간일 때인데 2가 아닐 때 켜지면 되면은, 그래서 뒤로 한 칸씩 물러가면서 그 해당 구간에 램프 점등이 생략되는 이런 효과를 여기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자세히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셀렉트 스위치 A가 선택이 되어 있고, 푸시 버튼 B를 눌러서 3초짜리 점등을 반복을 하죠. 그거한테 이건 누르는 구간 잘 기억해 보면, 제가 첫 번째 발생했을 때 버튼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빠지겠죠. 빠지고 세 번째,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가 리셋이 돼줘야 됩니다. 바로 이 따로 했던 리셋에 대한 의미가 지시문이 없어요. 바로 또 눌러서 시작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구간을 켤 때 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구간이 빠지겠죠. 눌렀습니다. 두 번째 가고 세 번째는 빠져야죠. 이렇게 자기가 눌렀던 다음 구간이 그 다음 그 사이클에서 빠지는 이런 프로그램이 완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그 1번 문제가 내가 보기엔 2번 문제보다는 1번 문제가 항상 그 타임 차트,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의 타임 차트에서 그 보병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1번 문제가 어떤 형태로 패턴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지를 제가 일관성 있게 한 방에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계속 그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진화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일정한 패턴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고, 물론 제가 어느 정도 그 패턴이 보이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계속 그 패턴을 변형해서 같은 패턴이 같은 어떤 함수가 쓰이지 않고 계속 그 다른 응용 명령어를 써야만 가능하도록
진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기능장 시험도 자기 주도의 생각으로 풀지 않으면은 적응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68회 3일차의 이 패턴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는 과거에는 그 온 딜레이 타이머만 가지고도 문제가 해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프 딜레이 타이머도 적절히 섞지 않으면은 물론 지금 제가 푸는 이 문제도 그 온 딜레이 타이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른 영상에서는 그렇게 풀어줬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오프 딜레이라는 그 속성을 잘 이해를 하고 또 풀어야 훨씬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듯이 지금 그 타임 차트가 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3일차 문제가 이런 유형이라 나왔으니 이런 문제 유형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아마 69회차 시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